얘네들이 더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사실 특별히 더 비싸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너무나 싸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인기아파트 전격 분석 아파트온터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기 신도시 중에서 굉장히 녹지 공간도 풍부하고 용적률이 낮아서 거주하기 편리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일산입니다. 자, 일산은 서울 서부권 쪽에 붙어있는 곳인데 최근에 GTX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곳입니다. 자, 그럼 일산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자, 일산의 개호벌처 잠깐 살펴볼게요. 일산이요, 여러분들 굉장히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21년도 기준했을 때 약 108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최근에 특례시로 승격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22년 1월 달에 이제 특례시 승격이 되었는데요. 승격 조건 중에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거기 부합하는 것들이 수원시와 그리고 용인시 그리고 창원시와 더불어 고양시가 100만을 넘겨서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례시로 바뀐 것은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이제 가기 마련인데요. 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가능성, 잠재력이 훨씬 더 커졌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를 통해서 일산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을 중심에 두고 왼쪽에 서북권 쪽에 있는 곳이 바로 일산입니다. 1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9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그 주변 일대로 최근에 새 아파트들이 좀 들어섰고, 일산 위쪽으로는 파주 신도시가 또 들어섰죠. 2기 신도시로서 들어섰는데 여기는 한 10년 차 조금 넘은 것들, 이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산은 지금 한강변을 끼고 있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좀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최근 들어서 3기 신도시가 이제 창릉 신도시가 여기 이제 서울과 일산 사이에는 이제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 일대의 가격을 좀 선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인프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하철은 경의중앙선과 3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3호선을 이용해서 물론 강남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만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만 도심권에서는 좀 편하게 다닐 수 있죠. 3호선을 이용하셔도 되고 버스 교통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산 쪽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일산이 각광을 받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는 노선이 바로 GTX A 노선인데, 이 GTX A 노선이 파주서부터 출발해서 일산을 지나가서 아래쪽 삼성 동탄까지 가는 라인입니다. 킨텍스역 여기가 이제 GTX 들어서는 정차역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서울역까지 한 13분 정도, 또 삼성역까지도 한 17분에서 한 19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9분, 18분 정도의 거리라면요, 성수동 쪽이라든가 동작구나 반포 요 정도에서 걸리는 시간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한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었던 반포나 동작이라든가 성수동 이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교통면만 따지게 되면은 강남 접근성 측면에서 오히려 아직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실제로 그 킨텍스역 주변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실거래가 가격으로 15억대를 다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개발 계획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면을 봤을 때 이 금액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하철역 주변으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로 돼 있어서 이쪽 일대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일산도 중간에 정발산이라고 있는데요. 이 정발산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넓은 대규모 평지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평지이다 보니까 거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그만큼 인구가 많은 것이고,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층에 계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살고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일산이죠. 자, 종합병원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요. 일산 차병원이나 일산 백병원이나 동국대학교 병원, 일산병원 등 굉장히 종합병원이 많고, 그리고 쇼핑 문화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또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 이런 대형마트라든가 쇼핑 문화시설이 많고요. 그리고 이케아 고양점과 스타필드 고양점도 있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겠죠. 그만큼 많은 대기업들이 이쪽 지역으로 많이 진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산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학원가를 직접 떠올리기시는 쉽진 않으실 겁니다. 서울 하게 되면 강남, 목동, 노원구 이쪽이 학군적으로 유명하고요. 또 경기도권 하게 되면은
평촌과 최근에 뜨고 있는 지역이 뭐 판교나 분당 이런 정도 생각하시는데 일산도 굉장히 학군이 유명한 곳입니다. 일산의 후곡마을 쪽에 보시면 211개 정도의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고 1위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평촌 지역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바로 일산입니다. 그만큼 학원가가 유명한 곳이고 또 학군의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염역과 그리고 이제 일산역 중간쯤에 있는데 이 후곡마을 주변 아파트들은 이 학원가에 힘입어서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고 전세가 비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편입니다. 자, 개발 호재가 일산에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개의 굵직한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킨텍스 3전시관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이쪽에 좀 비어있는 공터 같은 곳이 3전시관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 주변 일대 보시게 되면 CJ 라이브시티가 24년도에 예정이 돼 있고 이쪽은 이제 한류월드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테마파크라든가 뭐 비즈니스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 기존에 이 위에 원마운트 같은 것들도 역시 테마파크, 쇼핑시설, 그 다음에 할인 매장, 워터파크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래쪽으로도 보시면 고양, 장항, 공공주택 지구가 예정돼 있어서 한참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일산 테크노밸리가 있는데요. 그동안 일산하게 되면 배드타운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직주 근접성이 강한 지역이다라고 표현해야 되지 배드타운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고양 방송 영상밸리도 얼마 전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주변 일대가 엄청나게 많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한 5, 6년 이상은 걸리겠습니다만 이 주변 일대의 가격 상승은 이와 더불어서 가치 상승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이 창릉 신도시가 3기 신도시로서 들어서게 되면은 입주 물량은 많습니다만 경쟁률이 굉장히 셀 걸로 기대가 돼요.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대기하는 수요에 비해서는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많은 프리미엄이 붙을 걸로 기대가 돼서 이 지역 일대가 서울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높을 걸로 기대가 되죠. 자, 그러면은 고양 창릉 신도시가 높은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그 이후에 새 아파트,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보다 더 새 아파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시작하게 되더라도 보통 10년 남짓 이상 보게 되거든요. 그럼 창릉 신도시가 먼저 입주하고 창릉보다 더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릉 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은 일산 전체의 호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 살펴볼게요. 일산의 아파트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저평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언급했었던 킨텍스역 주변이 5억대 한 초중반에 분양했던 것들이 조금 있으면 20억도 나올 것 같습니다. 16억, 17억 정도인 거에 비해서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세요. 30평대 아파트 금액이 5억대 초반밖에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한 11억, 12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입지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그리고 새 아파트와 흔 아파트 정도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새 아파트가 되려고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정도 격차가 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제가 다른 도시를 보더라도 새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는 당연히 격차가 납니다. 보통 한 60% 내외 정도의 가격을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3분의 1밖에 가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격차가 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구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저평가가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일산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일단은 금액은 크게 부담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려 그러면은 현재 대지 지분이 큰 거, 용적률이 높은 것들 위주로 구입을 하셔야겠고요. 또 하나는 편집도상 보게 되면 빨간 것이 당연히 상업 지역이고요. 좀 덜 진한 것이 1종 주거 지역이고 좀 흐릿한 게 2종 주거지고 조금 더 진한 게 노란색이 이제 3종 주거지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지는 높이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준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문천마을 12단지나 13단지나 이런 것들은 더 높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더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사실 특별히 더 비싸진 않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가 있냐면은 자, 양옆에 이런 아파트들이 대로변에 붙어 있어서 준주거 지역에서 높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용적률이 어느 정도 채워졌고요. 그보다는 아래쪽에 보시면 상가가 같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우려는 있다. 그런 어떤 단점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너무나 싸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뭐 실거주 겸 투자를 하시던 아니면 투자로 고려를 하시던 3호선 주변 일대의 아파트 내지는 이 위쪽에 후곡마을 주변 일대의 아파트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일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그래서 직장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고 또 단순히 어떤 교통 호재가 있다라는 것보다 강남에 대한 접근성,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죠. 일산의 미래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다, 좋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일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지역을 찾아서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